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제mak은 GPD 고성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많은 기업이 뭐 ERP, CRM 거의 필수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CRM이 뭐 나온 지 벌써 몇십 년 됐는데 그동안 이제 많이 활성화 안 된 것도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특히 코로나 터지면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고, 특히 이제 기업들이 이제 뭐 팀즈라든지 이런 거 많이 쓰고 오피스 365도 많이 쓰면서,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CRM이 다이내믹 365가 요새 굉장히 이것을 우리가 기업이 쓰는 데 있어서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스마트 운영이 훨씬 더 쉬워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저 데모와 또 사례 중심으로 트루인포의 신손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신 대표님 CRM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지금? CRM 한 지는 2000년부터 해서요. 야, 네. 뭐 CRM만 한 22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CRM에 예.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이길래 그렇게 CRM을 20년 이상 하신 거예요? 예,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LG텔레콤에서 고객관리센터를 하게 됐고요. 이제 고객이 있어야 뭐 기업이 운영이 되는데, 이 고객 관련 업무를 하면은 평생 먹고는 살겠구나. 뭐 이렇게 하다가 우연찮게 외국계 이제 CRM 컨설턴트로 시작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다이나믹 365까지 네네.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2009년도에는 창업을 하고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다이나믹 365 전문 회사를 만들고 다이나믹 365 위주의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내믹 365가 나온 지가 벌써 그러면 10년이 넘은 거 아닙니까? 네, 2004년도부터 네. 나왔습니다. 또 됐는데 요새 작년부터 우리 코로나 터지면서 네, 뭐 지금 이게 CRM의 어떤 생태계랄까? 예, 그것이 예. 어떤 것이 가장 크게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보시기에. 예. 코로나가 아주 큰 변화를 줬고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한편으로는 호재고 한편으로는 악재이기도 해요. 이제 호재라고 하기에는 좀 말이 그런데 이제 CRM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비대면 업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 보다는 고객한테 바로 가게 되고 하니까 원격으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CRM 같은 플랫폼이 꼭 필요하게 된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안 좋은 거는 이제 기업들이 또 생산성이나 이제 어떤 근본적으로 좀 여유가 좀 없어지다 보니까 네네. 새로운 솔루션에 대해서 투자가 조금 미비했던.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그동안 이제 CRM을 도입했는데 예. 뭐 잘 쓴 데도 있지만 예. 예. 그거를 잘 많이 뭐 내재화시키거나 활성화시키는데 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예, 실패율이 그 가장 높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이유. 말씀드렸듯이 CRM은 실패율이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은 ERP는 안 쓰고는 못 배기거든요. 회계 처리를 해야 되고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CRM은 이거 쓰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쓰려니까 좀 귀찮고. 근데 제가 20년 정도 CRM 컨설팅을 한 느낌으로는 이제까지는 기획자 중심, 사장님 중심, 관리 회장님 중심, 관리 중심이었다면 지금 최근 트렌드는 사용자 중심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도 사용자들이 얼마나 이래 편하게 업무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하는 거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장님께서는 이런 화면을 좋아하십니다. 뭐 이런 거보다는 업무를 하면서 쉽고 편하게 이렇게 사용자 위주의 내용이 가는데, 이제까지는 그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런 정보가 필요하니까 너는 이런 정보를 무조건 넣어야 돼. 이렇게 갔다면 지금 현재는 업무를 하는데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사용자 중심으로 좀 내려와서 최근에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예. 사실 우리가 뭐 이런 영업하면은 필연적으로 메일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메일을 그 행위 자체가 CRM에 아주 쉽게 연동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저희가 업무의 한 70%가 메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근데 이제 저희 다이나믹 365가 이제 아웃룩하고 찰떡궁합으로 매제돼서 이제 고객으로 받은 이메일들을 자연스럽게 그냥 클릭 한 번으로 CRM 폴더에 딱딱 넣어가지고 이제 몇 년간 영업 또 몇 개월간 이제 영업이 진행됐다면 그런 영업들이 이제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네네. 그리고 어떤 이메일을 받았고 어떤 액티비티를. 근데 이제까지는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입력하기가 너무 귀찮았는데 저희 다이나믹 365에서는 1초 원클릭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걸 제가 오늘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클라우드로 네. 오피스를 오피스 365를 쓰고요. 그죠? 네. 또 팀즈로 많이 협업을 하고 있고 이게 이미 네. 많이 이제 점점 많이들 쓰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인 또 클라우드 CRM인 이제 다이내믹 365 같은 것도 네. 이거 갖고 맞물리기가 되게 쉬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 중에 클라우드 솔루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면서 이제 지금 현재 굉장히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것도 딱 한 가지만 있다면 그렇게 끌지 못할 거예요. 이제 시너지를 확 내면서 그러니까 이제 다이나믹스 365만 하더라도 아웃룩하고 연동, 오피스 365 연동, 쉐어포인트 연동, 팀즈 연동, 파워포인트 연동, 파워 BI 연동, 파워 앱스 연동 뭐 다양하게 연동이 되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필요한 걸 끌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한 가지보다는 여러 개를 합쳐버리니까 네네. 사용자들이 정말 업무하기 편한 환경을 이제 마련할 수 있어서 이렇게 좋은 것도 이제 서버가 필요 없잖아요. 바로 이제 구독하고 엮고 바로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확산이 좀 더 빠르고 사용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알겠습니다. 자, 백물불여일견이라고. 예. 네, 대표님 이제 발표 좀 듣고 오늘 데모도 준비하셨죠? 예, 예, 네, 예. 데모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용자 관점에서 예, 예. 영업판사 관점에서 정말 이건 굉장히 쉬워졌구나. 이 정도면 예. 정말 내가 내 업무에 이걸 따로 보고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업무에 도움이 되게끔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예. 뭐 느낄 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최선을 네네. 다하겠습니다. 네네. 발표 한번 듣도록 예, 할까요? 예. 네네. 예, 간단하게 한 10분, 15분 뭐 이 정도 해서 제가 소개는 일단 해드려야 되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 365 이렇게 했는데 다이나믹 365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비즈니스 솔루션 명입니다. 뭐 현대에는 소나타가 있듯이 네네. 이제 MS에서는 다이나믹 365가 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본 소개, 특장점, 뭐 레퍼런스 이렇게 할 거고요. 근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세요. 어떤 분이 헷갈리냐면 다이나믹스 365는 CRM입니까? ERP입니까? 네. 사실은 예전에는 다이나믹스 CRM, 다이나믹스 ERP 이렇게 존재를 했었어요. 두 가지 솔루션이. 근데 이제 MS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화면에 보이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 365로 해서 ERP도 합쳐고 CRM도 합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로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한 결정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복잡한 세상을 살다 보고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CRM인가? 이게 ERP인가? 이런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ERP에는 뭐 인사회계 급여, 생산, 유통 이런 게 있다면 CRM에는 세일즈, 마케팅, 고객 서비스, 필드 서비스라는 현장 서비스, 프로젝트 진행하는 프로젝트 서비스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제 다이나믹스 365가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찰떡궁합 이렇게 해서 잘 연동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파워 BI나 파워 오토메이트, 파워 앱스하고 연동이 돼 가지고 일단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제품의 중심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다이나믹 365가 이렇게 잘했다 생각이 드는 거는 요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이나믹스 365라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제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제품군이 10개입니다. 제품군이 10개고 각가지 솔루션들이 있죠.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긴 있어요. 이제 리모트 어시스트, 원격 이렇게 해결하는 것들, 뭐 프로젝트 서비스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개발한 것도 있고 좋은 솔루션을 가져와서 여기다 붙여버리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다이나믹스 365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솔루션의 플랫폼 이는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거기에 제품들이 계속 추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고객 영업 관리가 필요하다, 세일즈. 원격 지원이 필요하다, 리모트 어시스트. 그리고 재무가 필요하다, 파이낸스. 그냥 구독만 해서 바로 쓰세요. 라는 이런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 일이지만 이제 저희가 구축형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라이센스 나오고 저희 고객 중에서도 구축형이 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로 많이 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365는 클라우드도 지원, 구축형도 지원. 그런데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MS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구축형은 별도로 다 또 구축을 해야 되니까 최근에는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CRM에는 3개 분야가 있고요. 영업, 마케팅, 서비스 이렇게 3개 분야가 있고 XRM 하는데
여기는 이제 X라는 거는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비 관리도 할 수 있고 회원 관리도 할 수 있고 부동산 관리도 할 수 있고 네네. 이렇게 뭐라도 갖다 붙여 가지고 관리를 해라.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해라라고 해서 제가 XRM. 그래서 기본 모듈 플러스 XRM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특장점은 이제 뭐 누구나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솔루션도 가지고 있는 CRM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 MS 다이나믹스 365 뭐 특장점이 뭐냐? 일단은 이제 OA 오피스와 호환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따가 제가 데모를 보면서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 이제 아웃룩 호환성이 완벽하고 이제 타사 솔루션에서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이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아웃룩 호환성이 완벽하다는 것 중에 뭐 예시 하나를 든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오늘 고객한테 메일을 받고 다음 주에 미팅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메일 받은 거를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적거나 CRM에다가 다시. 예, 예. 아니면 이제 파일을 내려받아서 그 이메일 파일을 또 이렇게 업로드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일단 이메일이 오면은 누구한테 왔는지는 기본이고 왜 이런 이메일을 보냈는지도 CRM에서 찾아서 줍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요 폴더구나 해서 이제 영업 파이프라인이나 거래처를 찍게 되면 해당하는 폴더로 딱 저장이 되는데 거의 뭐 1, 2초 안에 다 끝나는 거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미팅이 있다 딱딱 해서 이제 이 미팅을 가지고 이런 예를 들어서 A라는 영업 기회가 있는데 여기 가야 되는데 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아웃룩의 일정에다가 저희가 이제 버튼을 만들어 가지고 MS가 버튼을 만들어서 클릭하게 되면 그쪽으로 바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영업 기회를 딱 열게 되면 이제 메모부터 해서 어떤 이메일이 왔다 갔다 했는지 어떤 작업들 어떤 미팅들이 있었고 어떤 회의록이 있었고 어떤 파일이 있었는지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근데 그것도 힘겹게 하는 게 입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웃룩을 통해서 쉽게 이제 하는 거고 아웃룩이 제가 왜 강조드리냐면 체인지 매니지먼트라고 있잖아요. 이제 일단 영업하시는 분들은 바뀌는 게 너무 싫어요. 새로운 환경 아무리 좋아도 그냥 기존 거 익숙해진다. 나 이렇게 쓸래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파고들었는 게 아웃룩에다가 많은 부분을 CRM 부분을 전부 다 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접근하면서 그냥 아웃룩 쓰세요. 그리고 클릭해서 이것만 연결하세요. 끝.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되게. 기존에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내가 뭐 아웃룩 다 쓰니까 예, 내가 익숙해진 아웃룩하고 하다 보면 예. 이제 CRM 데이터가 다 알아서 다 정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엑셀을 통해서 이제 뭐 분석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있고 뭐 MS가 단넷이 이제 베이스로 되다 보니까 뭐 범용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장이 용이하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보통은 이제 비포 애프터 이렇게 성형외과처럼 이렇게 보면은 ERP가 있고 영업보고 견적 부여시 이렇게 있는데 다 엑셀이나 워드로 돌아가죠. 이런 것들이 이제 CRM을 통해서 ERP의 정보는 가지고 옵니다. 이제 거래처 제품 매출 같은 거 가져오는데 요걸 가지고 고객 중심에서 여러 가지 가지를 뻗어 가지고 주간 보고나 월간 현황 보고서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특장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원노트, 아웃룩 이런 오피스하고 연동이 되고 그리고 폼즈, 쉐어포인트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협업을 통해서 팀즈하고 연동이 되는데 오늘 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누구나 쓰는 아웃룩 네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팀즈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당연히 이제 애저 서버하고는 연동이 되고요. 시스템 구성은 이제 뭐 조금 IT적인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빠르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시스템의 내용을 CRM에 가지고 옵니다. 그 CRM이 잘 돌아가고 그리고 BI 시스템을 통해서 연동을 합니다. CRM의 데이터 가지고 그 저희가 몇몇 고객들은 파트너 포털이라고 해서 이제 주로 매출이 대리점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직접 파는 것보다 대리점이나 지사가 파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대리점을 위한 파트너 포털이라는 것도 제공을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요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는 제품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사스, 파스, 아야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다이나믹스, 파워 BI,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사스죠.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사용. 근데 파스는 요거는 이제 플랫폼 서비스라고 해서 SQL 서비스도 주고 웹 서비스도 주고
그래서 이제 파스도 사용하고 이제 하야스인데 이거는 뭐 VM처럼 그렇죠. IT 인프라죠, 그냥. 예, 인프라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카톡이나 SMS, 이메일 다 연동이 돼가지고 내부적으로는 보안 통신, 뭐 VPN이나 이런 거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를 저희가 가지고 보면 이제 최근에 했던 거를 이제 마케팅, 영업, 주문 관리, 이제 영업 위주의 이제 내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주로 많은 부분 보면은 이제 영업 정보 관리, 영업 활동 관리 이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거래처 정보도 필요하고 일하는 사람 정보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딜도 중요하고 영업 활동을 또 어떤 게 있는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고객사 주문 받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영업 활동하고 영업 정보 관리에 많은 초점이 맞춰. 주로 영업이라면 이제 B2B가 더 많죠. 아무래도 B2C보다는. 그렇죠. 예, B2B보다는 이제 B2C보다는 B2B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B2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아우디, 폭스바겐, 노스페이스 뭐 이런 고객들한테 마케팅 직접 대면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 이제 포인트를 준다든가 이제 카톡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그리고 회원 관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한다든가 그래서 영업 측면에서는 B2C보다는 이제 B2B. 네. 뭐 보니까 이렇게 회사들 보니까 예, 예. 대기업도 있고 뭐 예, 중견기업, 중소기업 골고루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죠. 기업 이제 규모가. 저희가 제일 큰 기업은 저희 이제 VIP 이제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약 7년 정도, 6, 7년 네. 정도 이제 고성장을 하는 가운데 이제 고객 관리를 저희 다이나믹 365로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저희 운영팀도 들어가서 하고 SK 하이닉스는 있습니다. 고객도 이제 글로벌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약간 굉장히 까다롭죠. 예, 그런부터 이제 소규모 영업사원 딱 2명이 있는 곳에서 이제 사용하기도 해서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격대도 굉장히 다양하고 가격 구성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고객들께 이제 맞춤형 이제 제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통 이거를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이거를 이거 빨리 아까 예. 변화 관리도 마셨지만 CRM 한 번도 안 써본 예, 특히 예. 이제 중견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체계도 잘 안 잡혀 있고 예, 건강제도 없고 예. 이런 기업은 보통 어떻게 어프로치 하십니까? 예.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이제 예전에 기준에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5억짜리 한 번 프로젝트 기간 네네. 11개월 죽느냐 사느냐 오픈할 때 빅뱅식으로 그냥. 예, 예. 근데 메뉴는 50개 만들었는데 정작 사용하는 건 20개밖에 안 되네. 그러면은 20개 중에 또 쓰는 거를 모아서 또 뭐 몇 년이 있다가 또 하고. 네네. 근데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클라우드가 오면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두산중공업을 이제 계약을 했거든요. 굉장히 큰 업체죠. 네. 프로젝트 딱 한 달 반. 한 달 반. 네. 두산중공업인데. 실제 구축 한 달. 네. 그거 사용자 교육 한 달 반. 사용자 교육 하루 이틀. 그리고 이제 일단 2달 안에 한 달 3주 안에 모든 걸 끝내는 걸로 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사람들이 이제 이거 적응하기 힘들다. CRM이 원래 제공하는 거를 극대화해서 1차로 진행을 하고 괜찮으면 사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2차 시스템 연동, 필요한 보고서 개발, 분석 보고 이런 것들을 가겠다. 우선은 사용자들 위주에서 쉽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아까 했습니다. 이미 사용자들이 쓰고 있는 아웃룩이라든지 그렇죠. 엑셀이라든지 뭐 기존의 필수로. 것들하고 예. CRM이 스무스하게 연동만 되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딱 필요한 거는 거래처, 연락처 관리, 영업기회 관리, 자기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고객들 그 만났던 뭐 보고서, 뭐 출장을 간다 그러면 보고서 이런 것들 몇 개 세팅만 하고 바로 쓰는 거. 뭐 물론 이제 처음부터 크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네.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익숙해진 상태에서 고도화를 들어가자.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가는데 저희가 아예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큰 프로젝트 뭐 이제 수억짜리 프로젝트 하면 리스크도 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더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인데 부담도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2차 가는데 고객의 취사 선택이긴 하지만 이제 뭐 작게 시작을 해가지고 갈 수도 있다라는 게 있고 그러면서 이 장벽. CRM을 하면은 큰 업체 10억 드는 거 아니야? 뭐 이제 2달 해봐야 저희 구축비 얼마 되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장벽을 확 낮춰가지고 많은 경험을 하고 체험을 먼저 시키고 뭐 체험이라기보다는 그래도 핵심 기능은 있으니까 공감대 형성하고 공감대 형성하고 여기에 이제 뭐랄까 체질을 좀 바꾸는 체질을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 해서 디지털화해서 바꾸고 난 다음에
잘 적응이 되면 그때 가자. 네,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요즘 고도화가 이따가 뭐 혹시나 영업기에 나오면 고도화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요거는 이제 저희 고객들 현재 이제 최근에 서비스한 고객들인데 이제 영업 서비스 마케팅이 이렇게 있거든요. 주로 영업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그리고 서비스도 있긴 있는데 서비스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고가의 장비들. 그 고가의 장비들 고치러 갔는데 이거 이력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고쳤는지 무슨 부품이 바뀌었는지 이런 건 여기 대부분 이제 고객 서비스. 저희도 이제 고객 서비스는 뭐냐면은 장애가 났어요. 그런 등록을 해줘야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개인 고객 관리, 개인 정보 아주 중요한 개인 고객 관리 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시연은 일단은 잠재 고객부터 해서 고객 정보를 어떤 걸 관리할 수 있는지 네네. 어떤 게 되는지 하고 영업은 영업기에 진행할 때 도대체 다이나믹스 365에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그리고 시스템 연동은 이제 아웃룩 도대체 계속 떠들어대는데 뭐 어떤 게 지금 좋은 건지 우리는 팀즈 쓰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쓴다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셀이나 대시보드 뭐 이런 것들을 연동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대표로 있긴 하지만 실제 영업을 다니기도 하고 실제 프로젝트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초점은 이제 대표라는 직함을 좀 버리고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데모에 혹시 그러면 뭐 대표님 실제 회사에서 쓰는 것도 좀 보여주실 겁니까? 예, 저희 데모 계정도 같이 보여드리고 네네.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이제 제가 쓰는 부분도 이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방송. 네네네. 예. 저 CRM은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이제 로그인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생겼고요. 일단은 이제 왼쪽에 메뉴가 있습니다. 왼쪽에 메뉴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처를 누르면 이제 거래처가 나오겠죠. 왼쪽에 메뉴, 오른쪽에 내용. 심플하게. 그런데 CRM을 들어가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모바일이나 태블릿은 당연히 있는 거고 네. PC에서. 첫 번째는 웹 브라우저. 네, 아주 간단하죠. 두 번째는 팀즈입니다. 팀즈에 이제 CRM 버튼이 이제 제공이 되니까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치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보는 것처럼 이 팀즈거든요. 웹 네. 브라우저에서 보는 것처럼 똑같이 봅니다. 별도로 뭐 웹 브라우저 가서 로그인하고 할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CRM이 오늘 CRM 꼭 공기처럼 됐네요. 공기처럼. 어디든지 쉽게 있는 거네 그냥. 예. 네. 또 놀라운 거는 이제 여기 아웃룩에 여기 들어가면은 네. 여기 이제 CRM이라는 칸이 여기 나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고객한테 이렇게 들어가면은 칸인데 이따가 상세하게 했지만 여기에도 아웃룩의 거래처도 모든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여기 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 거는 아웃룩에서도 CRM 내용 볼 수도 있고 팀즈에서도 CRM 내용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래처에도 볼 수 있는 이 포인트를 이제,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영업사원들이. 그죠? 예, 처음에 CRM 도입됐는데 야 새로운 거 CRM으로만 해 하면 예, 일단 거기서부터 일단 반발이 되게 심해지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맞습니다. 이제. 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사용자들이 웹 브라우저 켜는 거 하나도 일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아웃룩 팀즈는 항상 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이제 그러면은 샘플로 이제 어떤 정보들이 관리가 되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름에서 나오겠지만 저희가 가상의 회사를 하나 네네. 만들었습니다. 자, CRM은 일단은 이제 고객을 담는 통이라고 보죠. 이제 고객을 담는 통이고 현재는 말씀드린 여러 통을 연결을 하는 거고 자, 그럼 CRM을 쓰게 되면은 도대체 어떤 정보가 관리되냐? 이제 여기 기본 정보 뭐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해서 홈페이지 이거는 이제 기본이죠.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 길동전자하고 어떤 일이 있어났는지 이메일도 있고 약속도 있고 팀즈 미팅도 있고 뭐 작업도 있고 뭐 줄줄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그냥 다 그냥 그렇죠, 저걸 그렇죠. 영업사 일일이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영업사원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그냥 그 액티버티가 자동적으로 여기다 통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네요. 예, 실제로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제 두산중공업 계약했지만
3년 걸렸습니다. 3년 동안 있어왔던 것들이 아. 따로 또 이제 있어야 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3년이면 또 회사가 퇴사를 할 수도 이제 그렇죠. 담당 퇴사를 할 수 네네. 있는 그러면 그게 사실 그 굉장히 곤혹스럽거든요. 이게 연결이 탁 끊겨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AI가 지금 너 활동 없어 이렇게 이제 활동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근무하시는 분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있고 네. 그리고 진행 중인 영업권 그리고 만약에 서비스 케이스가 있다면 이 서비스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뭐 저희가 여기 상세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세부 정보, 영업기회 정보. 그래서 기본 정보는 여기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CRM이 고객 간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뭐가 있냐면은 물론 이제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이제 맵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오. 그러면은 나 모르겠고 그냥 이거 전체적으로 좀 보고 싶다. 네네. 그러면은 딸랑딸랑딸랑 하고 딱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만들어주면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네. 오케이. 이런 사람 근무하고 영업기회가 진행 단계가 지금 이제 아. 레벨 2가 2개네라고 이거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오케이. 이게 연결을 하게 되고 이게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서 영업기회 할 때 하고 이제 그리고 트루인포하고 이건 파트너고 인터넷은 라이센스를 여기서 납품하는구나. 요거는 영업을 협력하는 사람이구나. 네. 요런 정보를 이래 거미줄처럼 끌어와 가지고 다 보여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아주 VIP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VIP면은 요거를 이렇게 이제 그 조직도를 딱 열게 되면 여기 이제 지금 팀장을 만나야 되는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여기 팀장이구나. 이 사람이 부서 이동하면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고 그리고 대표님 밑에 조직도가 이 사람은 따로 또 나왔구나. 뭐 이렇게 그렇죠. 바꿔줄 수 있는 조직도 관리도 이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B2B 영업할 때는 예, 저게 그 상대방 조직에 저는 조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의사결정권자가 어떻게 되는지 의사결정이. 예. 그리고 이제 협력 회사가 있다면 이제 외부 감사나 이제 뭐 고문이나 이런 분들 통해 가지고 연결할 수도 있어요. 연결 거미줄처럼 전부 다 연결. 이렇게 아웃룩에서 이렇게 딱 뭐 연동이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되게 좀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진짜로. 저희 나라는 잘 사용을 하지 않지만 여기 링크드인도 됩니다. 음. 그래서 링크드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지금 시연은 하진 않겠지만 링크드인 통해서 이제 해당하는 고객한테 링크드인 메시지도 보내고 네. 가기 전에 이 해외 특히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에서는 링크드인 보고 여기는 이런 사람이 보통 임원들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고 회사 현황을 링크드인 하는데 여기 이메일이나 회사 이름 가지고 자동으로 검색해서 네. 이제 찾아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MS가 링크드인을 인수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이게 링크드인 또 보여드리면은 여기 그냥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매핑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뜨는 거 이제 거래처, 구성원, 링크드인. 제가 이제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네. 접니다, 저. 네. 그래서 메시지를 이렇게 보낼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정보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한 20분 정도, 이제 최초, 이제 요런 걸 관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실제 업무에서 고객이 바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마케팅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CRM의 출발을 어디서 보냐면 잠재 고객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보고 저희 홈페이지로 와서 찾아올 수도 있고 전화도 할 수 있지만 저희 홈페이지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좋습니다. 생겼습니다. 이렇게 트루인포 전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저희 고객들 있고요. 자, 저 사무실 저 이전을 했습니다. 이제. 근데 이렇게 보면은 문의하기가 있죠. 네. 자, 여기서 첫 번째 연동이 들어갑니다. 저희 문의하기가 수시 때때로 바뀔 때도 있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거를 홈페이지 바꾸면은 또 개발사 불러가지고 연동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뭘로 돼 있냐? 폼즈로 돼 있어요. 폼즈 아시죠? 이제? 네네네. 마이크로소프트 폼즈인데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토크 원 ET 예, 그리고 이길동 부장 전화번호 그냥 000으로 네네. 치겠습니다. 그리고 abc true info.co.kr 그리고 문의준의 이제 영업 솔루션 문의 뭐 이렇게 해서
데모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는 거죠. 딱 하게 되면은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걸 통해 가지고 고객한테는 금방 연락드리겠습니다. 메일이 가고 아, 네. 아니면은 이제 문자가 가고 저희 CRM에서는 바로 들어오죠. 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할 수 있는데 이게 유연성 있게 들어올 때 이런 로직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파워 오토메이트로 바꿔버리고 항목을 좀 더 받아야 되겠어. 그러면은 폼즈로 바꿔버리고 네.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조금 생소합니다. 이제 챗봇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직원이 여기 이제 근무하듯이 그러면 이제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토픽을 찾을 수 없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문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챗봇을 통해서 이제 제품 문의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귀하의 소속 기관명, 예, 트루라이프 딱 치면은 여기에서 이제 알아서. 근데 요건 저희는 조금 간소화 있는데 챗봇을 통해서 고객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챗봇을 통해서 이제 뭐 필요한 제품까지 정보를 받고 요즘 홈쇼핑 하더라도 챗봇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투룸인포 챗봇에서 뭐 이게 뭐 제품 문의를 하게 되면 뭐 그 설명도 해주나요? 이 챗봇이 아니면 그냥 예, 설명됩니다. 설명도 돼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메일을 이렇게 남기는 거죠. 제가 직접 이렇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기면은 여기 챗봇이 돌아가면서 이제 만들어 주도록 되어 있죠. 빠른 시일, 저는 좀 심플하게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로직을 짜가지고 하게 되면은 스토리를 다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예,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트렌드가 개발은 좀 자제하고 세팅으로 모든 걸 해결하자. 아이씨. 예, 요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잠재 고객에 들어가면은 두 가지가 나오겠죠. 이길동, 예, 홍길동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저희 회사도 이걸 쓰고 싶다 생각이 드네 이거 보니까. 그리고 이것만 끝이 아니라 여기 잠재 고객 생성됐다고 이렇게 또 문의가 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 자동으로 CRM에 로그인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연결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추적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있죠. 그런데 이제 잠재 고객에서 이렇게 보고 제가 이길동 토크 1 IT라고 제가 적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내용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저희 CRM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많은 CRM들이 그렇지만 오케이 이 영업을 진행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이제 우량으로 선별. 그러면 그때 정식 거래처와 연락처 영업기회가 만들어지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 잠재 고객을 보고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저희마다 444개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근데 이걸 이렇게 수정을 좀 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하나하나씩 들어가서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뭔가 좀 획기적으로 이거를 확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MS가 고민한 게 일단은 엑셀 온라인을 사용하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엑셀 온라인을 열기 딱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엑셀 연동이 아니라 엑셀이 그냥 떠요. 엑셀이 그냥 뜨고 필요한 데이터는 아래에 그냥 입력하면 자동 저장되고 이걸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멀티 편집.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싹 저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업 기회를 진행을 하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영업 기회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기회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영업 기회를 만드는 방법이죠. 이거 영업 기회를 이제 토크 IT 영업 기회 진행 길동전자 길동전자 있고 길동전자에 근무하시는 분이 쭉 나오고 제가 이제 여기에 쭉 나오는데 홍길동으로 하겠습니다. 출처는 뭐 MS에서 소개. 뭐 고객 타입은 신규고 영업 기회는 이거 이게 솔루션 타입은 온라인을 한다. 요렇게 이제 그냥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자, 요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아주 큰 숙제가 나와요. 아주 큰 숙제가 나오는데 일단 3가지가 나와요. 이제까지 실패했던 거, 제일 큰 거 뭐냐면은 이렇게 만드는데
오늘 미팅을 가고 이런저런 메일을 받았는데 업데이트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영업사에 그걸 또 집어넣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깥에서 모바일로 한다 하지만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바깥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걸 다시 켜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아웃룩을 통해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폴더에 파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왔다 갔다 보낸 것들. 근데 이메일로 보내긴 하지만 그 이메일 말고라도 저희 내부 작업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일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 영업이 우리 실질적에서 이제 3명이 갖다 붙어야 돼요. 3명이 열심히 제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3명이 카톡을 할 거예요. 이제 팀즈 뭐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팀즈에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 가지고 쉽게 할 수 있을까? 요 3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한 번에 싹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 이제 제가 길동전자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제 내용을 조금 채워놨어요. 네. 아까도 이제 있지만은 길동전자 영업기회가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진행 단계는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겁니다. 이제 근데 이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들어왔나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 그러면 첫 번째 메일부터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메일이 이렇게 있죠. 자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이렇게 솔루션 문의가 있습니다라고 눌렀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클릭해서 보여드릴까요? 자 그냥 눌렀어요. 그냥 누르면 어떻게 되냐? CRM이 찾아가지고 이 사람은 홍길동은 이 거래처 사람이고 마지막 활동은 요런 걸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과 걸려있는 영업기회는 2개다. 네. 이거에 연결할래? 이거에 연결할래? 요렇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네네네. 아예 그냥 토크 IT 지금 새로 만든 걸로 해버릴까 리얼하게? 네네. 예. 그러면은 요걸로 딱 연결을 하게 되면은 처리 중입니다. 기다려주세요. 관련 추적했음 하고 딱 떠버리죠. 이게 첫 번째인데 이따가 신기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목은 솔루션 문의가 있습니다예요. 두 번째, 저는 다음 주에 이제 토크 IT에 미팅을 가야 돼요. 네. 그럼 다음 주는 30일, 그죠? 그래서 토크 IT 고객 방문. 이게 이제 길동전자죠. 길동전자. 제가 여기 데모라고 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10시부터 12시까지 회의를 합시다. 10시부터 12시 이렇게 회의를 합시다. 그러면은 회의 진행 이렇게 하고 닫아버리면 되는데 그 전에 하나만 여기 또다시 다이나믹스가 여기 항상 열려지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요거 여기 보고 이제 예를 들어서 길동전자 이렇게 치면은 이 2개가 나올 거예요. 네. 토크 IT 영업기회. 이렇게 찍어주면 또 처리 중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가 되냐면은 뭐 연락처든 작업이 연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의 영업 기회가 태깅이 돼 버렸네, 그냥.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색깔이 이렇게 변해요. 까맣게. 원래는 하얗다가.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새로 만든 따끈따끈한 영업 기회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자, 여기에 뭐가 뜰까요? 이렇게. 그대로 뜨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저희는 팀 일정이라고 해가지고 딱 모여져 가지고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미팅이 여기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파란 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고 저희가 이제 주간 보고를 하는데요. 이제 월요일 아침 되면 그래서 영업사원들한테는 저희가 아무런 보고서 작성하지 말고 그냥 아웃룩 쓰면서 연결만 해.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월요일 아침마다 보고를 하는데 이제 보고서가 뜰 때 보면은 이제 저희 보고서가 이제 CRM 그러니까 아웃룩으로 통한 활동만 모아가지고 이거 보고서가 이렇게 됩니다. 네. 요거 가지고 보고하고 그래서 영업 하시든 내부 업무 하시든 전혀 필요 없이 이걸로 이제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한 200~300개가 항상 모이거든요. 200~300개가 모두 영업 기회에 물려 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영업 기회와 물려 가지고 모두 보고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업 기회 하나라도 이제 딱 열게 되면은 이제까지 활동했던 아웃룩에서 했던 중요한 메일들 이런 것들이 연동이 자동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첨부 파일이죠. 이제 첨부 파일이 여기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그 팀즈하고 연동이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업로드를 해도 되긴 돼요. 그리고 여기 폴더 이제 요거는 쉐어포인트에서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여기서 이제 폴더를 만들어 제안서, 견적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가장 이제 나은 거는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제 길동전자 연결을 돼 있는 걸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보면은 이렇게 견적서 고객자료 이렇게 있죠. 네. 견적서 가면 견적서 있을 거고 이렇게 있는데, 자, 요게 뭐냐면은 팀즈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요. 자, 요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저희 회의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회의록은 원노트를 열어요. 자, 원노트를 열면은 회의록이 나오거든요. 자, 파일하고 회의록, 그리고 자, 보러 가는 거죠. 공동 작업. 공동 작업에서 하나를 만들고 공동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자, 뭐가 뜰까요? 팀즈가 떠요. 네네. 자, 그래서 여기서 주로 받고 하는데 아주 신기한 거는 CRM 내용을 보러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CRM 내용이 그대로 여기 나와요. 이게 CRM에서 보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길동전자 조금 전에 회의록이라고 했던 원노트 회의록하고 원노트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파일까지도 같이 CRM과 동기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처리를 해도 CRM에 쏙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팀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 좀 이상한 넌센스 같은 어폐가 있는 건데, CRM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CRM에 들어가지 마세요. 네. CRM에 들어가지 마시고 네. 아웃룩하고 그냥 팀즈에서 모든 걸 해결하세요. 네. 왜냐하면 팀즈에서도 여기서도 보이고, 그리고 팀즈에서 업로드를 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그냥 자기가 뭘 했는지 업로드를 하고 내용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용자 관점에서 CRM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CRM을 들어가지 마세요. 네. 지금 이게 트루인포 회사도 이걸 쓰시는 거죠? 예. 일부를 저희가 이제 쓰고 있고, 네.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네, 거라고 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크게 와닿는 거고, 그리고 이제 CRM에서 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거 계속 이렇게 수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몇몇 기능에 보면은 이게 오딧 히스토리라고 딱 열게 되면은 누가 이제 언제 로그인을 해서 어떤 데이터에서 어떤 데이터를 수정했는지 쫙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나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바꿨더라도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가 남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영업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엑셀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엑셀 템플릿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 뭐냐면은 여기 파이프라인에 이렇게 딱 클릭하게 되면 이제 뭔가가 나오죠. 이 뭔가가 나오는데 이 뭔가가 아주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저희 이제 이렇게 몇몇 샘플 영업 기회가 있는데, 네. 근데 왜 갑자기 엑셀이 나와요? 차트가 나오고, 이런 분이 계세요. 실제 업무를 하시는데 나는 이게 보게 보면은 차트도 여기 제공이 되거든요. 차트도 제공이 되고 뭐 이렇게 여러 차트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 저는 쓸 줄 아는 건 엑셀밖에 없어요. 근데 엑셀 피벗 정도는 돌릴 수 있어요. 근데 팀장님이 이걸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타입별로, 이게 고객 타입별로 분석을 해오래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딱 쓸 수 있는 게 엑셀 템플릿입니다. 엑셀 템플릿에서 제가 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합니다. 템플릿을.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다운로드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엽니다. 그러면은 엑셀이 열려요. 그런데 이 엑셀이 아주 유용한 게 엑셀을 다운로드 하는 게 아니고 엑셀에 대한 조건만 다운로드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피벗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분석을 하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객 타입 뭐 예를 들면 활동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이게 없어 보이네. 이제 솔루션 타입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밋밋하니까 이게 차트도 하나 만들어야지라고 이렇게 하나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죠? 뭐 복잡하게 만들 수 있죠. 네네네. 나는 이거를 시스템에서 보고 싶다.
근데 기존에는 아주 난감하죠. 이걸 어떻게 개발해요? 금방 만드는 거. 그렇죠. 이거 개발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토크 IT용으로 하나를 이제 토크 IT용 이렇게 해서 딱 저장을 하는 거예요. 다운로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기에서 템플릿에 가서 하나를 올려보는 거죠. 자, 업로드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PD님. 딱 그 자,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네. 됐죠? 네. 그러면은 템플릿에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은 토크 IT용 이렇게 있죠? 아. 그리고 요걸 내려받는 건 아니고 내려받을 수도 있고 여기 클릭하게 되면 바로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예, 어. 조금 전에 만든 음. 차트가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네. 이제 CRM을 많이 입력하면서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하게 하는데 이거를 개인한테 풀어버린 거죠. 개인한테 풀어버리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음. 뭐 이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은 이따가 제가 네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연결을 할 때 이제 영업 기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여기 원래는 이제 첫 단계, 두째 단계, 셋째 단계, 넷째 단계인데 이런 하나하나가 바뀔 때마다 로직을 이제 태워가지고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제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화면을 안 쓰는데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길동전자처럼 이런 거 없고 저희는 여기에 상품을 어떤 거 쓴 거 이거 우리가 못 써요. 이렇게 우리는 바꿔야 돼요. 이거 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라는 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네네. 근데 저희가 뭐 약간은 또 영업 기밀이긴 하겠죠. 저희가 하는 일이니까. 근데 어떻게 이제 다른 데는 보면은 영업 사원 또는 영업 기획팀이나 마케팅 기획팀에서 이걸 사용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제 사용이 되는지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거는 이제 일반 사용자가 쓰는 화면이고 관리자가 쓰는 화면이 따로 있어요. 관리자가 쓰는 화면이 따로 있는데 여기 보면은 메뉴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메뉴들이 쭉 나오고 여기 거래처로 가면은 거래처 예. 거래처로 이렇게 가면은 거래처에서 보이는 화면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이게 마치 어떤 거냐면요. 네이버 블로그 대문 바꾸는 형태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래처를 보면 자, 관리자가 보는 화면이 딱 나옵니다. 이제 관리자가 보는 화면인데 요거를 저희가 해 드릴 수도 있고 보통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근데 만약에 관리 파트너라는 게 필요한데 그럼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는 역할은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 이걸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 고객 레벨이 필요한데 그러면 새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저렇게 해서 야, 다 보기 좋다 해가지고 저장하고 게시하면은 딱 반영이 되는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전에 했지만 요즘 최근에 빠른 시간 내에 네. 이렇게 근데 예외가 되는 경우는 이제 ERP 연동, SAP 연동 이러면 저희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쪽 일정하고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MS 이제 클라우드하고 이제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이제 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챗봇을 이용한다든가 이제 뭐 폼즈를 이용하다든가 네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들어오더라도 파워 오토메이트를 통해 가지고 CRM에 쏙쏙 넣고 CRM에 지금 들어가면서 바로 이메일을 알림 메일을 주고 SMS를 또 고객한테 감사하다고 보내고 이걸 가지고 자동 할당을 해가지고 너 빨리 해라고 해서 이제 맡긴 지 며칠 지났는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AI를 통해서 요 고객은 90% 가능성이 요 고객은 30% 그래서 이제 체크하면서 AI가 분석을 해가지고 가능성 높은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성 높은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AI가 들어가고. 근데 지금 AI가 예, 실제로 뭐 겪어보시니까 예. 뭐 그 가능성이나 AI가 추천한 것이 어느 정도 진짜 그게 확률이 어느 정도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떤 같습니까?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산이 있다 없다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제조에서 들어왔는데 퍼센티지가 제조가 높더라.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이제 그 지시자가 뭐 이제 좀 높은 분이면 더 높더라.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파라미터를 걸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오래된 영업사원의 직관이겠지만 네. 근데 다 그런 좋은 직관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해준다는데 더 중요한 거는 머신러닝이죠. 이제. 네. 데이터가 이만큼 있고 잘 나오려면 중간에서 머신러닝이 막 돌려서 좋은 로직으로 잘 양질의 이제 로직을 생성을 해줘야 이게 나오는데 이 머신러닝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초기 이제 CRM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이제 왜 첫 번째 고객 봤는데 이제 그리고 지금 아웃룩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시다시피 아웃룩을 통해 가지고 저도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아웃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이렇게 이제 연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웃룩을 통한다면은 이렇게 제가 사례를 하나 딱 보여드릴게요. 딱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연동이 이게 안 떴어요. 요 사람은 떴죠. 네, 네. 요 사람은 안 떴어요. 이 사람은 CRM에서 관리되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딱 클릭해서 컨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CRM이 고객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고객 CRM에 로그인해서 연락처 가서 새로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CRM에서 바로 컨택 만들면 이메일을 하고 이름을 끌고 와버려요. 네. 이렇게 와서 바로 저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장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이제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팀즈를 통해 가지고 협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바로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고 엑셀을 통해 가지고 분석도 가능하고 멀티 편집도 가능하고 이렇게 이제 가능하고 원노트를 통해 가지고 회의록이나 네. 동기화해서 공동 작업이 가능한 뭐 이런 정도로만 이제 저희가 이제 한 이게 이렇게 이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생태계하고 연동은 뭐 당연히 잘 될 것 같고, 예. 그렇지만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드랍박스 쓸 수도 있고, 예. 다른 사스도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연동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이제 MS 자체가 그 커넥터를 만들어줘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한 뭐 제품들은 커넥터를 만들고 또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게 파워 오토메이트가 자동으로 또 연결을 해서 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네. 로직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MS는 그런 처리들이 별도로 필요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회사는 이미 쓰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경우였냐면 아예 솔루션이 아니고 우리가 아예 심플하게 개발한 거예요. SIM. 근데 이거하고 연결을 해야 돼. 그런 경우에는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에 파워 오토메이트가 이거 어떻게 RPA 같은 겁니까? 걔가? 예, 연결해 준 거? 쉽게 할 수 있나요? 예, 그 클릭으로 뭐 네. 필요한 경우는 이제 코딩하는데 이제 클릭만으로 그렇게 파워 시리즈 의미를 아시나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사용을 잘하는 사람이 보고서를 만들고 싶으면 파워 BI. 뭐 이렇게 사용을 잘하는 사람이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연동을 만들고 싶으면 오토메이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요. 이게 진짜 마지막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대시보드가 있는데 뭐 대시보드 CRM 대시보드는 아무나 아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연동이 되는 게 여기 파워 BI가 여기에 뜹니다. 네. 별도로 나오는 게 아니고 파워 BI가 여기서 같은 계정이라면 바로 떠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워 BI가 이제 필요한 부분에서 보고 분석을 할 수 있다. 저희 Q&A 좀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제 Q&A 시간 갖도록. 여러분들 개별 지금 질문들에서도 개별 댓글 또 트루인포 전문가 개별 댓글도 있으니까 개별 댓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설문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또 이제 상담이라든지 하면 자료 요청 아니면 데모 같은 거 요청 같은 것들은 설문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지원님께서요.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 수정할 수 있는 권한, 개인 부서별 메뉴 구성 등 권한 관리와 메뉴 관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권한하고 메뉴는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저희가 보안 롤이라고 역할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안 역할을 정의해가지고 이제 사용자마다 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너는 영업 대표 역할, 너는 영업 팀장 역할, 그 역할에 이제 수정도 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고 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역할을 한 5개 만들어 놓고 이제 메뉴를 보이게 안 보이게 해놓고 이 역할을 사람마다 이렇게 하나씩 주게 돼 있는 거죠. 네네. 김도환님, 저희는 각 작업 수행에 투여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내 작업 수행 시간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작업 시간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일 간단한 건 시작 종료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작업을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작업을 CRM에 그러니까 CRM하고 그 아웃룩하고 연동을 해서 이제 보통 작업을 이제 상태를 둬가지고 완료를 하는 시간을 둬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저희 이제 출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시간당 차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 시작과 끝 시간인데 그게 태스크 그러니까 약속 또는 작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 다 수집을 하면은 처리가 되겠죠 이제. 이효승님, 다이나믹스로 고객 상호 반응형 실시간 소통 화면을 만들어서 미팅하면서 활용할 수도 있는 건지요? 예를 들어서 보험 견적이나 금융 상품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컨설팅할 때처럼요. 예, 그 다이나믹 365하고 MS에서 나오는 이제 제가 카페 365인가? 하여튼 이제 MS의 채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MS 채팅 프로그램하고 다이나믹스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실제 구현 사례도 있고요. 이제 그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한국형 채팅보다는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채팅 같은 경우에 그리고 네네. 상호 반응형은 제가 볼 때 뭐 팀즈 같은 게 아닐까요? 미팅을 하면서 예 팀즈 미팅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이제 CRM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들을 활용을 하면 좋을 네네. 것 같습니다. 자, 한 의원님은 이게 라이센싱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예. 다이나믹 365가 라이센스에서 아주 강력합니다. 타사 대비해서. 일단은 이제 메이저 업체치고는 저렴하고요. 잘 아시는 업체보다는 저렴해요. 이제. 많이 저렴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제 우리는 100명 있어요. 근데 이 100명이 우리는 엔터프라이즈를 써야 되냐? 예를 들어서 프로페셔널을 써야 되냐? 그러니까 비싼 걸 써야 되냐? 싼 걸 써야 되냐? 아, 어쩔 수 없이 비싼 걸 써야 되겠네. 100명이 비싼 걸 써야 되겠죠. 타사 같은 경우에는. MS는 이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은 5명만 비싼 거 쓰고 95명은 싼 거 써도 돼. 그냥 예를 들어서 영업하는데 전혀 지장 없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영업기획 관리하고 네네. 활동 관리하고 거래처 관리하는데 뭐가 그렇게 비싸?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싼 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리저너블한 네네. 알맞은 레귤러, 가격. 레귤러. 예, 레귤러. 네. 자, 그럼 95명은 레귤러한 걸 쓰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 마케팅이나 또는 이제 뭐 관리자급에서는 영업관리 그건 쪽에. 비싼 거 쓰세요. 네, 프리미엄.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이제 앱들이 나눠져서 그런데 타사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아주 큰 강점이 있어서 이제 뭐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심사원님, 현재 오라클 ERP를 사용 중인데 요것을 MS의 요 CRM하고 연동이나 호환이 함께 사용이 가능할까요? 아, 충분히 가능하고 사례가 네. 있습니다. 네. 저희 실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성호님은 챗봇과 RPA를 연동을 통해서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한 CRM 구축 사례가 있는지요? 아, 한국에는 지금 없고요. 이제 저 RPA 관련해서 저희 MS 솔루션이 있으니까 네. 예, 그걸 이용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영수님은 이제 다이나믹 365의 보안은 어떤지 보안. 아, 네. 보안이 이제 세팅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데요. 이제 일단은 이제 투팩터 인증은 기본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IP 제어 그리고 이제 뭐 지역 제어, IP부터 지역까지 모두 제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중 보안까지 네. 다 됐고, 그리고 이제 보안은 미국 방송 정도 수준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게는 집에 있는 PC하고 네. 세사만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막은 데도 있습니다. 아주 좀 이렇게 긴밀한 회사의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조한나님, 다이내믹 365가 재택근무할 때 강점은 무엇일까요? 다이나믹스 365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제 CRM 안에서 CRM 모든 거 연결해서 CRM 안에서 하는데 일단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영업 기회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협업 부분에서 팀즈하고 연동이 되고 채팅하고 연동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협업 부분에서 재택할 때 혼자 있으니까 마치 같이 업무하는 그래서 오늘 일한 거를 내일 누군가 자연스럽게 이어받는다든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팀즈가 아주 강한데
팀즈하고 딱 붙여버렸으니까 CRM에서 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정님, 다이내믹 365 마케팅은 뭐 추가로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건지? 아, 추가로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네네. 예, 추가로 있어야 되는데 CRM을 사용하고 있으면은 할인이 50% 들어갑니다. 아, 네. 특정이 되면. 이현동님은 다이내믹 365 데모 서비스 같은 건 어떻게 이용이 가능한지? 아, 저 다이나믹스 365 그 평가판 이게 이제 검색창에 다이나믹스 365 이렇게 치시면 나오는데 사실 제가 또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에 실제 이제 뭐 유튜브 사용법? 네네. 데모 이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을 뭘로 하면 돼요? 신 대표의 다이나믹스 365 신 대표의 다이내믹 365?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신 대표의 다이내믹 365 검색해 보시고요. 유튜브에서. 자, 그 다음에 이세성님, 고객사나 협력업체에서도 다이내믹 365를 사용하면 계정 연동이나 정보 공유가 가능한지요? 아,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게 두 가지인데 이제 옆에서 이렇게 고객사가 들어와야 될 때 계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요즘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파트너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네. 당신들은 여기 들어오세요. 여기 CRM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대신에 이것만 볼 수 있습니다 하고 저희가 많은 부분 만드는데 최근에 이 커피 머신 아주 비싼 거 파는 전국 대리점에 만들었죠. 네. 그 사람들은 그냥 고객 컴플레인 그러니까 파트너 포탈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파트너 포탈을 많이 이용하고 그 파트너 포탈은 무료입니다. 네. 저희 솔루션 저희가 만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1000명이든 뭐 500명이든 다 무료라고 하지만 서버만 있으면 되니까 네네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분께서 온프리미스 시스템 연동을 할 수 있는 오픈 API를 제공해 주는 건지요? 오픈 API는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는데 조금 이제 복잡한 이제 비용이 발생된다고 하냐고 물었는데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제 개발자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석재님, 자사 싱글 사인온 연동과 반드시 하고 싶다면 별도의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추가되는지요? 요 부분은 이제 그 SSO가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인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LDAP 쪽에 이제 애저 연동 API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애저 연동 API를 이용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애저 연동 자사 SSO 연동과 애저 SSO 연동만 가능만 하다면 네. 저희도 이제 AAD, 애저 AD를 쓰기 때문에 연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규봉님, 다이내믹 365가 주로 영업 서비스 쪽에 많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 제조나 구매 자재 쪽으로 적용 사례가 있는지요? 제조가 가장 많습니다. 제조에서 물건을 해외에 팔 때, 국내에 팔 때, 대리점에 유통을 할 때, 네. 저희 고객 중에 뭐 크게 뭐 이렇게 하이닉스도 있지만 작은 부품 만드는 회사부터 해서 제조가 가장 많이 제조가 있습니다. 왜 가장 많을까요?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네네네. 수출도 해야 되고. 네네, 알겠습니다. 윤성호님은 다이내믹 365를 사용할 때 애저의 자체 보안 기능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이내믹 365만의 보안 기능이 있는지요? 다이나믹 365만의 보안 기능도 있고, 애저 프리미엄, 애저 AD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애저의 그 계정 관리를 아주 좀 이렇게 세밀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걸 같이 쓰게 되는데 애저 이제 그 프리미엄을 같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현동님, 고객 맞춤형 기능, 문자나 카톡 같은 것의 개발 지원도 가능한지요? 예, 저희 그 고객사 중에 아우디 폭스바겐이 있는데요. 네. 카톡 캠페인을 CRM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종님은 이커머스 사이트 같은 데하고 뭐 혹시 뭐 이런 데하고 저희가 이제 연동이 노스페이스가 저희 고객사거든요. 노스페이스 구매하게 되면 저희 다이나믹스 365에서 이제 회원 관리를 하게 되고요. 회원 가입할 때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포인트 관리도 같이 하게 됩니다. 예. 이현동님, 다이내믹 365가 이제 MS 오피스 프로그램과 연결성의 강점인 것 같은데 아웃룩을 사용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는 연계 부분에 제약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지메일이라든지. 예. 연계 부분에 제약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생산성을 높이면서 아주 좀 많은 기능을 엿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 대상으로 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지메일을 쓰는 경우는 그
커넥터를 또 서드 파티 제품을 좀 이용을 해야 됩니다. 아, 서드파티 제품이 있나 보죠? 예, 근데 좀 유료라서 아, 네. 예, 공짜는 안 했죠. 알겠습니다. 네네. 예. 그거는 그렇지만 한 번만 페이하면 되는 거지. 그건 뭐 매달 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매달 되는 게 있고 한번 페이하면 되는 것도 네, 이게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틈새 시장을 가지고. 네. 예. 자, 여러분 설문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오전 웨비나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마쳐갈까요? 예. 네. 좋은 내용이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최근에 다이나믹 365가 이제 굉장히 뜨겁게 이제 호응을 해주시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 보신 것처럼, 이제 내부적으로 활용하시는데 좀 좋은 이제 사례가 이제 이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라도 언제든지 필요하시면은 네네. 저희 이제 투루인보 찾아주시면은 개별로 저희가 이제 안내를 또 드릴 네. 수 있도록 자, 하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저희 시청자분께서 예, 예. 이 다이나믹 365를 예를 들면 이미 이제 오피스 365 쓰고 있는 데도 많이 있을 거 아, 아닙니까? 예, 예, 예. 이런 데서 이제 다이나믹 365 한번 내가 써볼까 하면 뭔가 이렇게 트라이얼 버전처럼 예, 예, 해볼 예.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아, 예, 무료 버전이 네. 이제 그 검색창에 네. 다이나믹스 365 프리 트라이얼 음. 하시면 그건 따라가시면 그냥 툭 나옵니다. 네, 그럼 그거 얼마나 쓸 수 있는 겁니까? 기본 한 달이고요. 한 달? 근데 기본 한 달인데 한 달 하고도 2주 정도 줄 수 있다. 근데 나는 좀 더 써야 돼. 그러면은 네, 추가 연장하면 또 다른 또 한 달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 할 때 그냥 뭐 바로 그냥 이 시청자 기업에서 바로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투룸프 같은 데 아니요. 바로 쓸 수 있고 바로 쓸수 저희가 안내해 드리면 바로 하고 계정 나오는 것도 1분도 안 걸려요. 아, 네. 예. 혹시 이분들이 그걸 이제 트라이 해볼 때 팁 예. 같은 거 하나만 주신다면, 네. 유튜브를 보시면 돼요. 아, 유튜브. 유튜브에 이제 그러니까 네네. 광고가 없이 네, 그냥 네. 이제 홍보가 돼서 유튜브에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제 뭐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잠깐 이왕 뭐 나오신 거 유튜브 한번 보죠. 네,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름이 뭐라고요? 예, 이름이 신 대표의 신 대표. 잠깐만요. 네. 혹시 뭐 파워 유튜버십니까? 네? 아 그거는 아닙니다. 신 대표의 예, 다이나믹스 365 다이너믹스. 영어로 예? 영어로 이게 헷갈릴까봐 이제 네. 다이나믹스 이 정도면 365. 이 정도면 나오겠다. 예, 예. 이거네요. 예. 뭐. 구독자가 적네요 아직. 제가 아. 눌러드릴게요. 지금 이제 네네네. 얼마 안 됐습니다. 따끈따끈합니다. 네. 아, 네네네. 예. 자, 그럼, 여기, 네, 여기서. 예. 여기 동영상 한번 눌러보시면 아, 요거요? 여기 위에 예, 요거? 동영상 목록 목록 아, 동영상 목록. 예, 네네, 오케이. 보시면은 네. 순서대로 다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많이 만드셨네. 예. 예. MS하고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에 자세한 거 나와 있으니까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